네, 저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연구자이고 또 새내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비엔날레를 통해서 공개된 작품 중에는 라인 그리드 시리즈를 제일 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나 그리고 또 저의 어떤 머릿속에서 일어난 개념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정서적인 이야기들이 다 연작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인 그리드 시리즈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이상을 연구자로서 생활을 해왔고요. 그게 이제 저의 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학과 과학이라는 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이 있었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그림 그리는 활동들, 심미적인 활동들을 좋아했었나 봐요. 어떤 목적을 갖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왔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사실은, 제가 그리는 논문의 그림이라든지, 발표 자료에서도 굉장히 어떤 미적인 것들을 추구를 해왔었고, 그런 걸 아예 떠나서 정말 저를 즐기기 위해서, 저를 기쁘게 하고 제가 즐겁기 위한 그림들을 그려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작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었죠. 네. 제가 언젠간 예술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게 은퇴 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빨리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좀 더 용감하게 예술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학에서는 눈치 볼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예술에서는 좀 더 대범해지려고, 저는 원래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예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대범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네, 아주 흥미로운 순간들입니다. 네. 선배 예술가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 면에서는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그런 공학적인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또 신진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도구를 전달해주고 싶은,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로 협업하고 싶은 분은 전인경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백북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큰 화폭에다가 정말 세필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시하기 전부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고, 저에게 뭔가 독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다루는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기계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다양하게 변형해 가지고서 뭔가 아날로그 작가와 디지털 작가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해보고 싶은 그런 전인경 작가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번 대전 비엔날레에 같이 작품을 출품하신 많은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성훈 작가님이 계세요. 카이스트 시티 대학원 졸업하시고 지금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기술 기반인데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뭔가 기계 장치를 만든다든지 프로젝션 매핑을 한다든지 그런 매체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데 굉장히 저보다 능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2D 그림을 주로 많이 그리는 편이어서, 그래서 둘 사이에 컬래버레이션이 되면은 코드로 그린 그림은 설계도가 되고, 그 설계도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몸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반성훈 작가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전시를 화학연구소 디딤돌 플라자에서 했었는데, 대전 시립미술관 분들께서 오셨어요. 선승혜 관장님을 포함해가지고 몇 분의 큐레이터 분들이 오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아마 소개시켜 준 데는 이정원 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정원 님이 굉장히 큰 제 작품 활동할 때 되게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대전 비엔날레를 기획하시는 그 팀에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림을 보고 가셨고 그때 이제 참여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얼떨떨한 그런 순간이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신규 작품도 구상하고 미술관에서 기획하시는 인공지능 어떤 디렉션 하는데 조언 역할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이게 이번 전시가 횟수로만 따지면은 저의 6번째 전시인데요. 근데 사실은 첫 전시인 것 같아요. 네. 규모도 크고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또 시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또 비엔날레라는 아우라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작품들은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제 그림을 한번 전시를 한다 그런 맥락이었다면은 비엔날레는 정말 뭔가 프로의 세계에 살짝 발을 들인 게 아닌가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서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논문에 들어간 굉장히 좋은 그림도 충분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단지 발굴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과학 예술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대전시립미술관은 이제 그 원석들을 캐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화학연구소, 뭐 원자력연구소, 뭐 기초과학연구소 수많은 연구소에 정말 많은 원석 같은 과학예술자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면을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라인 그리드 16종족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수학적인 상상, 기하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패턴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딥러닝이 전혀 쓰이지 않은 거고 저희 어떻게 보면 관념의 세계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기호들의 세계거든요. 원래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 이름이 없는 것, 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딥러닝의 실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어떤 순간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체를 결국 알게 되면은 이름이 없는 패턴들이 존재하고 그게 이제 특징이라는 특징 벡터라고 해서 존재하고 그 녀석들의 조합으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구조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사실은 무시했었거든요. 이름도 없는 어떤 것, 설명도 못하는 어떤 것. 그랬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 설명 가능성은 먼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해내는 일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돼서 저도 패턴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딥러닝에서 스타일 트랜스퍼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라인 그리드 시리즈에다가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을 해가지고서 비정형적인 패턴을 만들어낸 그 어떤 정점에 있는 작품이 이제 그 왼쪽 반대쪽에 있는 모호한 경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기호적인 그림과 비정형적인 패턴적인 그림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쪽에는 제가 그렸던 수학적인 그림들, 이쪽에는 이 모호한 경계라는 메인 테마를 만들어 왔던 과정하고 그리고 이 메인 테마가 2019년에 만들었거든요. 와이프가 2019년의 그림은 제 머릿속을 보는 것 같다고 했었어요. 네. 그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까맣고 사실은 저는 그 그림을 만들 때 저의 어떤 환희의 순간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환희냐면은 내가 드디어 이 기법을 찾았고 새로운 기법을 찾았고 이 기법을 마스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기쁨이 담겨져 있지만 그림 자체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떤 관념의 아직도 세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 같은 그림이 2019년도의 그림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쪽 벽면에 보면은 세종으로 이사를 와서 봄에 금강을 산책을 하면서 벚꽃이 핀 그런 풍광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었어요. 세종에 와가지고서 가족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꽃들도 보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의 순간이 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좋아하던 그 라인 그리드 시리즈에다가 그때 처음으로 채색을 넣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벚꽃의 색깔 그리고 어떤 봄의 색깔을 넣은 시리즈들이 이제 같이 그래서 2019년 시리즈와 2020년 시리즈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제 그림을 표현한다면 정말 코드 페인트 또는 코드로 그린 그림이 제 아이덴티티에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술가에게 도구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거를 결국에 구현해내서 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각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쓰고 그 재료를 또 연마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술가가 스스로 만들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딥러닝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제 미술관하고 대전 비엔날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적에 딥러닝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불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은 2000년 전에 그리스 수학, 어떤 심볼에 의한 수학 같은 게 탄생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현대 문명이 서왔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도구였다고 한다면 근데 패턴이라는 것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자유자재로 다루지는 못했었거든요. 신기하고 근데 막상 다루자 보니 도저히 현재의 도구로는 다룰 수 없고 그래서 뭔가 논외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범위를 한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아름답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도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최초로 거대한 비정형 패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라는 게 바로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인공지능의 출발의 시대. 인공지능이 결코 마스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도구로서 딥러닝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한 예술가들의 방에 해당합니다. 그 방이.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를 들으면 연상되는 게 어그멘티드 휴먼이 일단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강된 인간, 그래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정보의 세계와도 인간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의 능력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증강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어떤 정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과의 만남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능력이 증강이 되면은 좋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대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위험의 요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도구이고 현재로서는 소재인 것이지 과학을 관람하러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논문을 써야 되고 증명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좀 곱게 자라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과학자 중에서 뭐 앨런 머스크나 아인슈타인처럼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통 공학자들의 속성인데 그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좀 더 대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 말고 오감으로 감각되는 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곳이 대전 비엔날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